미국 동부의 사립학교 급식실을 뒤흔든 건 바로 작은 한국 도시락이었습니다. 수군거림과 불편한 시선으로 주눅들었던 한국인 여학생이 어떻게 미국 급식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제가 딸 제니를 미국 동부의 작은 사립학교로 전학시킨 건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는 평범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달랐어요. 학교 복도를 처음 걸었을 때 제니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잡는 게 느껴졌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른 존재였어요. 엄마, 여기 나밖에 없어요. 제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학교 전체에서 한국인은 우리뿐이었죠. 아니, 동양인도 제니가 유일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문화를 배우는 건 좋은 경험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곧 식당에서 배식되는 급식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하루는 기름진 피자, 다음 날은 감자튀김과 치킨 너겟, 또 그 다음 날은 마카로니 앤 치즈. 모두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들이었어요. 이런 음식만 매일 먹는 거예요? 영양사에게 물었죠.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제니는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유전적인 문제로 어릴 때부터 고생했죠. 한국에서는 조심스러운 식단 관리로 꽤 안정적이었는데 이곳 급식을 먹고 나서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밤에 가려움으로 잠을 설치고 팔과 다리에 붉은 발진이 퍼져갔습니다. 의사는 음식 알레르기 검사를 제안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도시락 싸줄게. 제니에게 말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도시락이라니 생각만 해도 눈길이 쏠릴 텐데 걱정이 되었죠. 첫날 수제 불고기와 쌀밥, 고슬고슬한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을 담았어요. 제니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밤새 가려움으로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서였겠죠. 엄마가 도시락 싸준다고 야단 맞지 않을까? 제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왜 야단 맞아? 건강한 음식 먹는 건 좋은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제 단순한 판단보다 복잡했습니다. 제니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눈이 조금 붉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죠. 제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도시락 열었을 때 반 전체가 멈추더라고요. 처음 보는 음식이라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제니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덧붙였죠. 애들이 밥이랑 반찬을 따로 먹는 게 진짜 신기했대요. 그리고 불고기 냄새가 학교 급식보다 좋다고 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니의 얼굴에 약간의 긴장감이 보였지만 도시락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정성스레 도시락을 쌌죠. 매일 다른 반찬을 준비하느라 새벽에 일어나야 했지만 제니의 피부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 보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제니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도시락통을 열어보니 반찬이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제니는 그저 배가 안 고팠어요 라고만 대답했죠. 하지만 셋째 주가 되었을 때 제니는 더 이상 숨기지 못했어요. 엄마, 밥 냄새가 무례하대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밥 냄새가 무례하다고요? 무슨 뜻이지? 선생님이 그러셨어? 아니요. 옆자리 앤디가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그거 생선이야? 냄새 이상해 이러면서 저를 피했어요.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자리에서 아무도 같이 안 앉으려고 해요. 엄마, 내일부터 샌드위치 사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죠. 다른 문화의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편협함에.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곳은 우리 문화가 소수인 곳이고 제니는 그 가운데서 적응해야 하는 어린아이였으니까요. 내 건강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는 건데 엄마 밥은 좋지만 나 이상한 애 되고 싶진 않아요. 제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 음식을 먹이기 위해 아이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도 될까? 하지만 건강은 아토피가 다시 악화되면 어쩌지? 아침이 왔을 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조건 한식 도시락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대신 덜 냄새나는 메뉴로 바꾸기로 했죠. 다음 날 김밥과 과일을 도시락으로 싸주었습니다. 김밥은 냄새가 덜하고 서양 사람들의 샌드위치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제니는 반신반의하며 학교로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제니의 표정은 전날보다 좋아 보였어요. 오늘은 어땠어? 애들이 김밥 예쁘다고 했어요. 제가 좀 나눠줬더니 맛있다고도 했고요. 작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러다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 리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인가? 혹시 제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네, 제가 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잭 윌슨의 엄마 캐롤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레시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레시피라니 무슨 레시피? 어떤 레시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제니에게 싸주는 도시락이요. 특히 불고기와 나물 말이에요. 어리둥절했지만 캐롤은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아들 잭이 ADHD 진단을 받았어요. 집중력이 없고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선생님께서 잭의 태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몇 주 동안 제니의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고 있었더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잭은 제니와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호기심에 한번 제니의 도시락을 맛본 후로 계속 나눠 먹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 잭의 ADHD 증세가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도시락, 치료식인가요? 아이가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의사도 놀라워하더라고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치료식이라니요. 그저 평범한 한국 가정식일 뿐인데. 하지만 캐롤의 말을 들으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한식은 식재료의 균형과 발효식품의 활용으로 유명하죠. 특히 장 건강에 좋은 김치나 발효 음식들이 두뇌 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특별한 치료식은 아니에요. 그냥 한국 전통 가정식일 뿐이죠. 하지만 균형 잡힌 영양소와 발효식품이 포함돼 있어요. 캐롤은 진지하게 레시피를 물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가 끝난 지 이틀 후 이번엔 2명의 학부모가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들 역시 아토피로 고생하는 자녀를 둔 부모였습니다. 수진 씨, 우리 애도 제니와 도시락을 나눠 먹더니 피부가 좋아졌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3시간 동안 저는 기본적인 한식 요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간장과 된장의 차이, 불고기 양념 비율, 나물 데치는 법. 마치 작은 요리 교실이 열린 것 같았죠. 그들은 열심히 메모하며 질문했고 다음 날부터 직접 아이들에게 한식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어요. 아토피 증상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ADHD 아이들은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담당 의사들까지 한식의 영양 구성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자부심이 일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밥 냄새가 무례하다던 말이 이제는 레시피를 알려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특히 제니에게 더욱 큰 변화가 있었죠. 아이들이 이제 제니의 도시락을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제니는 더 이상 혼자 앉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니의 테이블이 인기 있는 자리가 되었어요. 엄마, 오늘 잭이랑 샬롯이랑 리지가 같이 앉았어요. 내 김밥 되게 부러워했다고요. 제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애가 아니라 특별한 음식을 가진 친구가 된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문화적 차이는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하지만 함께 나누면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니의 도시락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토피나 ADHD로 고생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요.
그들은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 학교 급식에는 한식 같은 건강한 옵션이 없나요?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정식 요청으로 이어졌어요. 한식 급식 도입을 검토해 주세요. 처음에는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학부모가 동참했습니다. 한 달 만에 30명 이상의 학부모가 서명했죠. 하지만 예상대로 반발도 거셌어요. 특히 보수적인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죠. 냄새가 너무 강해요. 아이들에게 알레르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애들 입맛을 망칠 거예요. 반대 의견 중 가장 크게 들렸던 것은 냄새 문제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생소한 된장이나 김치 냄새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이 사회에서 다른 문화의 냄새는 존중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학교는 양측의 의견으로 갈등이 깊어지자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학부모 대상 한식 설명회였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직접 나서서 설명회를 제안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음식은 문화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 말을 처음 꺼냈을 때 학교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문화가 아니라고요? 물론 문화이기도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한식의 과학적 근거와 영양학적 가치예요. 이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명회 준비에 일주일을 쏟았습니다. PPT 자료를 만들고 영양학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로 한식을 먹은 후 증상이 개선된 아이들의 의사 코멘트까지 정리했죠. 참석자는 예상보다 많았어요. 반대 입장이든 찬성 입장이든 모두 이 논쟁의 결과가 궁금했나 봅니다. 한식은 5,000년 동안 진화한 균형식이에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제 발표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한식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발효식품의 장점,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기름진 서양식에 비해 담백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조리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ADHD 아이들의 집중력 개선, 아토피 증상 완화, 모두 실제 이야기였어요. 미국 소아과 저널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과 두뇌 기능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이 풍부한 한식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는 면역 체계와 두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반대하던 학부모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서양 아이들 입맛에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번 먹어보는 거죠. 맛보고 판단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식회 계획이 탄생했습니다. 학교장의 중재로 모든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한식 시식회가 개최되기로 했어요. 저는 지역 한식당 셰프와 협력하여 급식용 한식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메뉴 선정은 신중했어요. 너무 자극적이거나 낯선 맛은 피하고 서양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들로 준비했죠. 김밥, 갈비찜, 두부조림, 잡채, 과일.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행사 당일 학교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음식을 바라보았고 학부모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죠. 특히 일부 학부모는 시식 전부터 냄새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역시 냄새가 강하네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어요. 냄새가 아니라 향이에요. 첫 맛을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그리고 시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두 점씩 맛보던 사람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감 없이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맛보고 있었죠. 우리 아들, 잡채 먹고 처음으로 야채 안 곤란했어요. 한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김밥을 들고 감탄했어요. 김밥이 이렇게 고급스럽고 균형 잡힌 음식인 줄 몰랐어요. 모든 영양소가 한 입에 들어가네요. 시식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설문 결과 아이들의 만족도는 92%에 달했고 다시 먹고 싶다는 응답이 87%였어요.
학부모들도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한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이사회는 실험적으로 한식 급식을 주 1회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학교 영양사와 함께 급식으로 제공할 한식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첫 메뉴는 불고기 덮밥과 계란찜이었어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한식의 맛과 영양을 모두 담은 메뉴였죠. 그리고 그날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니가 도시락 없이 학교에 가겠다고 했어요. 오늘 도시락 안 챙겼어요. 급식 먹었으니까요. 제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니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더 이상 다른 음식으로 인해 고립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제니의 문화를 인정해준 셈이었으니까요. 주 1회 한식 급식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특히 영양사들은 급식 잔반량이 크게 줄었다며 놀라워했어요. 몇 달 후 한식 급식은 학교 메뉴판의 정식 카테고리로 편성됐습니다. 김치볶음밥, 잡채덮밥, 닭강정 등 아이들 입맛에 맞는 한식 메뉴가 계속 개발되었죠. 가장 큰 변화는 학부모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학부모조차 태도가 달라졌어요. ADHD를 가진 아들을 둔 학부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이가 스스로 채소 먹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는데 한식을 접한 후로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교 영양사들도 한식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 식단 설계면 거의 치료 급식 수준이에요. 특히 현대 미국 아이들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잘 보충되죠. 놀라운 것은 급식 잔반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 지역 교육청의 주목을 받았고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도시락이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를 바꾼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그저 제 아이를 위해 시작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딸의 건강을 걱정한 평범한 엄마였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가 됐죠. 제니는 학교의 다문화 주간 행사에서 김밥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고 아이들은 열광적으로 참여했어요. 학교장은 저에게 특별한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우리 학교가 한층 더 다양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됐어요.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문화적 시야도 넓어졌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답했죠. 우린 도시락이 아닌 시선을 바꾼 것 같아요.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제니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내 도시락 냄새, 이제 애들이 좋아해요. 심지어 더 달라고 해요. 에이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문화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었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변화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니의 말처럼 이건 엄마가 싸준 밥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작은 혁명이었어요. 이민자로서 우리는 늘 적응과 정체성 유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새로운 문화에 맞춰가야 할지, 우리의 뿌리를 지켜야 할지 고민하죠.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지키면서도 그것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진정한 다문화 공존이 이루어지는 거죠. 밥상은 그저 식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가장 따뜻한 언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름으로 인해 상처받았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 되었죠. 이제 제니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니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정리해주며 물었습니다. 이제 학교 생활 어때? 제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이 학교에선 이제 튀는 게 멋진 거래요. 도시락이라는 작은 상자 속에 담긴 우리의 문화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성장했어요. 더 자신감 있게, 더 당당하게 우리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해외에서 우리 한식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소중한 경험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